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조율 검정고시 수학의 이유미 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총정리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 첫 번째 단원으로요. 바로 다항식 단원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첫 번째 다항식이 어떤 건지부터 내용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자, 다항식 첫 번째 내용은 단항식과 다항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단항식, 다항식 이렇게 글자들이 다르네요. 네, 다자는 마늘 다자입니다. 그래서 항이 여러 개 있다라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라는 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전체를 다 말합니다. 그 중에 단항식이라는 거는 요 단자를 뭐 짧을 단자 이렇게 한자로는 그러는데 단자를 그냥 한 개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항이 한 개만 있는 식, 요거를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할 겁니다. 다항식은요, 그러면은 뭐 마늘 다자 이렇게 한자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다항식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쭉쭉쭉쭉. 그러니까 다항식은 항이 몇 개 있어도 다 다항식 범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즉 다항식이라는 게 큰 범주고요. 이렇게 다항식,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단항식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단항식이란 문자나 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래서 우리가 원래 문자나 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부르거든요. 항. 그런데 그 항으로만, 그 항 한 개로만 이루어지니까 항이 한 개인 식, 그래서 단항식. 예를 들면 7x 이런 게 단항식이죠. 5y 제곱 이런 게 단항식인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없이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 다음 다항식은요, 한 개 이상의 항들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러니까 7x, 5y 빼기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으면 다항식이라고 부르죠. 물론 아까 큰 범주에서 봤지만 한 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냥 7x 얘도 다항식이 맞습니다. 얘도 다항식, 얘도 다항식, 그리고 뭐 5y제곱 빼기 3x 더하기 9 항이 3개여도 다항식, 전부 다항식이죠. 그 중에 항이 한 개인 것만 딱 골라서 얘는 단항식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붙여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항식과 단항식 관계를 포함 관계로 나타내 보면 아까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합에 나오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다항식이 큰 범위이고요. 그 안에 이렇게 단항식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살짝 그려 놓으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 개수, 차수, 동류항이라는 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수. 개수 아니에요. 몇 개다. 개수 아니에요. 개수.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가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3x제곱이다. 그러면 x제곱 앞에 곱해진 수 3이 개수가 되는 거죠. 차수. 몇 차식이냐? 차수.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말합니다. 여기 3x제곱에서 x제곱이라는 거는 x 곱하기 x거든요. 그러니까 차수는 2가 되겠다. 요 지수를 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류항. 동류항은 종류가 같은 항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x랑 5x는 x에 대한 식이고요. x 1차에 대한 식이에요. 요거 둘은 동류항이다. 9y제곱, 4y제곱 둘 다 y에 대한 식이고요. y제곱 차수가 같아요. 요 두 개는 동류항입니다. 됐나요? 개수, 차수, 동류항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실전 꿀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항식에서 동류항, 방금 배운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류항을 잘 구별해야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좋아요. 자, 콕콕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x제곱 y라는 이런 단항식이 있어요. 이때
어떤 것을 문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차수와 개수가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x에 대한 식이라고 봅시다 그랬어요. 그럼 x만 문자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x만 문자야. 그럼 y는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x만 문자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 자, 그럼 x에 대해 2차식이죠? 2차식이고요. 이때 개수는 문자라고 생각한 거 말고 다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숫자만 개수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얘만 문자라고 보는 거니까 얘가 개수가 되는 거겠죠. 이런 상황도 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이번에 y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그럼 y를 문자라고 보고 나머지를 다 상수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y에 대한 1차식이 되고요. 그죠? 여기 지수 보는 거니까 나머지가 다 개수가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한 가지 더. x, y를 둘 다 문자라고 보면 그러면은 x가 2개 곱해져 있고 y가 1개 곱해져 있으니까 둘 다 문자라면 문자 3개 곱해진 거죠. x, y를 둘 다 문자라고 보면 3차식이고 이때 개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 다 이런 거죠. 네, 우리가 하는 거는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문자로 보고 차수와 개수를 찾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분배 법칙이 나오면 분배 법칙은 괄호를 잘 풀어서 동료형끼리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을 빼보세요 그랬다. 빼기, 요 괄호를 전체 다 뺄 거니까 이렇게 한 개씩 분배 법칙 해주세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써줄 거고 분배 법칙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분배 법칙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동류항, 얘는 얘랑 동류항, 얘는 얘랑 동류항, 그럼 얘는 상수인데 또 상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혼자겠죠. 계산해 봅시다. 요 계산하면 x제곱이 1에서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1개.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여기는 4x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까지 있겠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문제.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일단 앞에 변함없습니다. 그대로 쓰고요. 요 괄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우리가 한 개씩 분배 법칙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 마뿔 하면 마이너스겠네요. 그다음 마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혹시 2개 곱하는 거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것끼리 곱할 때는 마이너스 됩니다. 같은 것끼리 곱할 때는 플러스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면 x제곱 2개, 2x제곱. 그다음 2x랑 마이너스 2x 없어지고요. 그 다음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수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자, a의 m제곱, a의 n제곱. 밑이 같으면 곱해라 그랬을 때 지수끼리 더하는 거였습니다. 뭘 확인해요? 밑이 같으면.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x제곱 곱하기 x제곱 하세요.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a의 m제곱이 있는데 이렇게 괄호하고 n제곱이 또 있어요.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a, b의 전체 n제곱을 하세요 하면 역시 n제곱을 이렇게 한 개씩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요 과정은 잘하는데 이렇게 오는 건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3의 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을 간단히 하세요 했다면 여기도 n제곱 여기도 n제곱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n제곱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n제곱으로 묶어주고 묶었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a 곱하기 b만 남으니까 a 곱하기 b라고 괄호 안에 써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n제곱으로 묶었어요. 그럼 괄호 안에 남은 거 3 곱하기 2를 써주시면 돼요. 간단히 하면 6의 n제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지수로 묶을 수도 있다. 딱 써놓읍시다. 같은 지수로 묶을 수도 있다. 묶을 수 있다. 네. 그 다음 이번엔 밑이 똑같은데 나누어 봐라 했네요. 밑이 똑같은데 나누어 봐라. 밑이 똑같아야 되죠. 여기가 이제 A입니다. 자, 확인. 밑이 똑같아야 돼요. 그때 밑이 똑같은데 나누라 그러면 지수끼리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M, N 중에서 앞에 게 크면 이렇게 앞에 게 크면 계획대로 지수끼리 빼주면 됩니다. 근데 두 개가 똑같으면요. 지수끼리 뺐을 때 뭐가 돼요? AM제곱에서 AN제곱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빼면 A0제곱이 되겠죠.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지만 그쵸, 우리가 개념서 공부를 할 때 충분히 배웠을 거예요. 혹은 배우지 않았더라도 A0제곱이 1이라는 걸 이제는 외워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 뒤에 게 더 커요. M, N 비교했을 때 뒤에 게 더 크면 큰 거에서 우리가 빼기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지금은 n이 큰 상황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대신 뒤에 게 크면 분의 1로 써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x의 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을 해라 그러면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뺄 거예요. 그럼 얘가 크니까 여기서 얘 빼면 2가 되겠죠. 대신 뒤에 게 더 크면 분의 1로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게 더 컸으면요. 앞에 게 더 컸으면 계획대로 지수끼리 빼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는 거죠. 네. 혹은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경우를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쓰면 안 됩니까? 되죠. 이게 이제 우리부터 지수라는 단원에서 새로 나오게 된 내용이잖아요. 얘가 결국 요거랑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우리 지수 단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역시 분수꼴에 전체 n승하세요.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한 개씩 보내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이렇게 생겨있는 거를 같은 지수로 묶어서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써놓습니다. 같은 지수로 묶을 수 있다. 네, 그 다음 A 0제곱은 1입니다 하는 거 미리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거는 역수를 말하죠. 역수. 뒤집은 거. 그래서 AN제곱의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세제곱을 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건 역수를 말해요. 요거의 역수. 그러니까 요거의 분의 1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지수 법칙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다항식의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법칙 기본적인 걸 알아야 다항식의 곱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전개를 하는 방법, 이건 알고 있습니다. 전개는 말 그대로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을 곱해라 했을 때 4번 곱하는 거죠. 요거 곱하고, 그 다음 요거 곱하고, 그 다음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그래서 그 4번 곱한 것들을 쭉 더해준 걸 우리가 전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계산해 보세요. 전개합시다. 이렇게. 그럼 뭐 돼요? x 세제곱 되죠? 밑이 똑같은데 곱해라 그랬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집니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2x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입니다. 더 이상 동류항이 없네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곱셈 공식. 일일이 전개해서 구해도 되는데 많이 나오는 것들은 외워버리자는 거죠. a 더하기 b의 괄호하고 제곱. 자, 이 식은 우리가 일명 완전 제곱이라고 불러요.
괄호의 제곱을 완전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기억나시죠? a제곱,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앞 하나 뒤 하나 그다음 더하기 뒤에 거 제곱입니다. 아직 공식 못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글로 외우면 훨씬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운데가 마이너스면요, 요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뀝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이 앞뒤 더하기 뒤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이 앞뒤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그 다음 a 더하기 b, a 빼기 b,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똑같은데 부호가 합 하나 차 하나 이렇게 생긴 식은 전개하면 제곱, 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외울 때 이렇게 외우거든요. 뭐 A, B도 좋지만 여기 세모, 세모 똑같고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똑같고요. 부호만 다르면 세모 제곱 빼기 동그라미 제곱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일명 합차 공식이라고 불러요. 합차 공식은 제곱, 제곱, 마이너스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사실 외울 필요는 없는 공식인데 보세요. 전개하면 x제곱은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 bx 더하기 ax, 그래서 x항으로 묶어서 이렇게 a 더하기 bx, 그 다음 상수항은 이렇게 ab. 당연한 겁니다. 공식 요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 빠르게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4번 a 더하기 b의 괄호하고 세제곱, 이런 거를 완전 세제곱식이라고 부릅니다. 전개하는 방법,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3,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더하기 3,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2개 더하기 뒤에 거 3개,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앞뒤로 외우자고요. 이게 a가 아니라 2a 더하기 b의 완전 세제곱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앞, 뒤 이렇게 외우자고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이 완전 세제곱꼴의 공식에서 이 개수 부분요. 개수는 1, 1, 3, 3, 1. 자, 개수가 반드시 1, 3, 3, 1 하고 개수가 붙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a 빼기 b의 세제곱은 얘랑 똑같은데 부호만 뿔, 마 하고 바뀌어집니다. 다시 한번 공식으로 써보자면 앞에 거 세제곱, 그 다음 3,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3,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2개, 그 다음 뒤에 거 3개. 부호가 뿔, 마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2개 부호 조심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5번째, 요것도 역시 괄호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이겠네요. 요게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죠. 얘는 문자가 3개짜리 완전 제곱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2개짜리 공식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개짜리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일단 제곱하면 얘 나와야죠. b제곱해서 얘 나와야죠. 그다음 2ab에서 얘 나와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비슷한 모양의 c가 들어간 식을 다 투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으니까 c제곱도 나와야 되고요. AB 곱해진 거 나왔으니까 AC도 나오고 BC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기본 형태에다가 문자가 3개니까 그렇게 확장해 놓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외우는 방법, 이게 또 앞에 거, 뭐 가운데 거, 뒤에 거라고 해본다면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일단 다 제곱을 하고요. 2배에 여기는 2개씩 곱한 거, 뭐 앞, 가, 뒤 이렇게 굳이 안 쓸게요. 2개씩 다 곱한 거, 걔네가 차례대로 다 나와야 돼요. 2배에 둘 곱한 거.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 해보세요. 그러면 앞, 뒤, 이게 앞, 뒤,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에 앞, 뒤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게 공식이네요. 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이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만 달라요. 이런 걸 합차 공식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전개되는 모양은 제곱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제곱, 그다음 요거 제곱의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 빼기 1인 거죠. 공식 못 외우셨다면 그냥 전개해봐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얘는 공식은 없어요. 그냥 전개해야 되는데 맨 앞에가 4x제곱인 건 확실합니다. 맨 뒤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인 것도 확실합니다. 1차 항은요, 요렇게 하면 나오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x가 1차 항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2차 항이랑 1차 항은 쉬워요. 가운데만 이렇게 웃는 표시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4번, 이번에 완전 세제곱식을 구해보세요. 그럼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3,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그 다음 3, 앞에 거 1개, 뒤에 거 2개, 그 다음 뒤에 거 3개,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8x 세제곱, 여기가 4x 제곱이니까 거기다 3 곱해서 12x 제곱, 그다음 여기가 1제곱 해봤자 1이니까 얘만 남네요. 6x 더하기 1, 이렇게 전개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다음 3개짜리 완전 제곱식 하세요. 그러면 제곱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제곱 마이너스 z면 마이너스 z까지 그대로 제곱 그대로 나오고요. 그다음 더하기 2배에 둘씩 곱해진 게 다 나옵니다. 2개 곱하면 2x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z,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yz,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쭉 다 써주시면 되고요. 계산을 해줍시다. 4y제곱, z제곱, 그다음 2 쭉쭉쭉 분배 법칙 해주면 4xy 마이너스 2xz,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z, 이렇게 일일이 뿌려서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코코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괄호에 제곱이 되어 있는 거, 요런 거 전부 다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제곱식 요 녀석이랑 생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 전개된 모양을 모른다면 요 전개된 모양을 떠올려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괄호에 세제곱, 요거를 완전 세제곱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랑은 전개된 모양이 비슷하다. 단 얘는 부호만 뿔마 조심해야 되는 거였어요.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식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식, 요 식을 합차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전개된 모양은 앞에 거, 뒤에 거 각각 제곱의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번엔 여태까지 배운 공식들을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에서 배웠던 a제곱 더하기 2배 앞뒤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 완전 제곱식에서 가운데 항만 제거해주면 제곱 더하기가 남는다고요. 그렇죠? 네. 다시 완전 제곱식에서 뭐만 제거해요? 그거의 가운데 항만 제거하면 제곱 더하기가 남는다고요. 두 번째, 얘도 완전 제곱식에서 가운데 항만 제거합니다. 얘는 빼기니까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ab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로 제거합니다. 가운데 항만 제거. 가운데 항을 제거한다. 얘도 가운데 항을 제거한다. 그러면 역시 제곱 더하기가 남을 겁니다. 자, 제곱의 더하기를 구해라 그러면 더하기의 완전제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빼기의 완전제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주어진 거에 따라서 이런 힌트가 나오면 이 공식을 적용하고요. 이런 힌트가 나오면 이 아래 거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제곱의 마이너스랑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는 제곱의 마이너스는
합차 공식이었고요. 요 두 개는 완전 제곱식에서 가운데 양을 제거한 형태입니다. 두 개 굉장히 많이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라. 어떻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을 만들어라. a 빼기 b의 제곱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 향을 잘 맞춰보면 됩니다. 요거 전개하면 a제곱 b제곱은 기본적으로 나오죠. 요것도 a제곱 b제곱은 기본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양 얼마입니까? 2ab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요 가운데 양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미 맞았어요. 얘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해요? 4ab 4ab를 얘를 만들어야 돼요. 더하기의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더합니다. 얘는요 빼기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뺍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끼리의 계산으로 만들어낼 때는 2ab가 아니고요. 얘는 2ab 했죠. 완전 제곱식끼리는 4ab를 잘 더하고 빼고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제곱이 들어간 공식의 변형입니다. 세제곱 더하기. 자, 이 공식은 우리가 이거 갖다 가지고 와볼게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제곱 3a제곱 b 3ab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이었는데 요거를 잘 변형해서 a 세제곱 b 세제곱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 개수가 3인 부분만 모아보면 3 공통 a 한 개씩 겹치고요. b 한 개씩 겹쳐요. 요렇게. 그래서 남은 게 a 하나, 남은 거 b 하나.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식은 요 부분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 식에서 이만큼을 데려다가 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식 갑니다. 3승 3승 더하기 하세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식에서 갑니다. 마이너스 3 앞 뒤 그 다음 앞 더하기 뒤. 요 공식을 빼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앞뒤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제곱 더한 거는 여기다가 뭐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한 거는 앞 더하기 뒤에 세제곱에서 어떻게 해요? 3 앞 뒤 그 다음 앞 더하기 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빼기는 3승 3승 마이너스다 했으면 요 뒤에 거 자리에 전부 마이너스가 붙겠죠. 요 자리에 마이너스, 요 자리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여기 더하기가 되겠고요. 마이너스에서 요 자리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이해가세요? 여기가 부호가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였다. 그럼 공식 굳이 외우시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세제곱에서 더하기 3 앞 뒤 그 다음 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래서 세제곱 빼기면 다 빼기로 하는 건데 가운데 부분만 달라져요. 세제곱 더하기면 다 더하기인데 요 가운데 부분만 달라져요. 좋아요. 자, 실전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유용하게 기억날 꿀팁인데요. 세제곱 더하기 방금 배운 식이죠. 그 식은 이렇게 변형된 거였잖아요. 이 식은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얻어낸 식입니다. 그런데요, 저 뒷단원에 가보면 3승 3승 더하기라는 요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된 식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이 두 개는 한 번에 외우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만들었고요. 얘는 인수분해로 만들었다. 나중에 인수분해로 만든 이것과 이것의 곱이 나올 텐데요. 이 두 개는 함께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인지 인수분해인지 요 이름도 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인수분해 공식은 지금 외우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외우는 방법. 세제곱의 더하기는 더하기 하나 일단.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다. 그러니까 다 더하기인데 또 요 가운데 부분의 부호만 달라지는 거였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두 개를 꼭 비교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번. 요거는 뭐 꼭 이 공식을 외워야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지만 역시 변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긴 합니다. 요 3개짜리 완전제곱식을 하면 제곱은 당연히 나오고, 그다음 2배의 앞뒤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쭈루룩 나오잖아요. 그때 얘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전체 3개짜리 완전제곱식에서 요 결과를 갖다가 빼주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네요. 그래서 외우셔도 좋고, 요거는 힘들면 안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출제 예감. 선생님이 이 문제는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분석을 해놓은 문제인데요.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2차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3차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가 4다. a, b가 2다. 그때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제곱에 더하기. 실제 이 유형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제곱 더하기. 근데 더하기라는 힌트를 줬어요.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가운데 양 2ab를 제거해줘야 된다고요. 여기 가운데 2ab 생기니까 제거 빼야 되겠죠. 자, 요거 4니까 4제곱 빼기 2배의 2 하면 16 빼기 4에서 12 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이번엔 a 빼기 b를 구하세요. 더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빼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보이잖아요. 더해서 4 곱해서 2 되는 거. 그래서 얘와 얘의 완전 제곱 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합시다. 자, a 빼기 b를 만들 거니까 a 빼기 b의 제곱은 하고 완전 제곱을 구해 볼게요. 뭘로? 더하기의 완전 제곱으로. 완전 제곱끼리의 관계니까 4ab를 이용해야 되고요. 우리 빼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빼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계산. 더한 게 4예요. 그럼 4의 제곱 빼기 4배의 ab다. 그럼 16 빼기 8이라서 8인데요. 봅시다. a 빼기 b의 제곱이 8이에요. 그러면 a 빼기 b는 뿔마 루트 8이잖아요. 그러니까 뿔마 2루트 2가 되겠죠. 이 중에서 단 하고 나와 있는 힌트를 볼게요. a가 b보다 큽니다. 이게 커요. 이게 큰, 이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당연히 플러스만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답을 둘 다 쓰시면 안 되고요. 2루트 2하고 이렇게 플러스 값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엔 더한 게 4고 곱한 게 2일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은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전체 세제곱에서 3ab 그다음 a 더하기 b 이게 변형식이었죠. 자, 더하기 4 더하기 4 그대로 넣어요. 4의 세제곱 빼기 3의 ab 값은 이 부분 2입니다. 그러면 4의 세제곱하면 얼마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4를 빼면 됩니다. 일일이 이거 다 계산하지 마시고 선생님 복잡하니까요. 여기 뒤에 4로 묶어볼게요. 한 번만. 앞에 4, 4, 16 남죠? 이 부분 3이 6 남죠? 여기는 10 곱하기 4가 됩니다. 정답은 40.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빠르게 구할 수 있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분모의 유리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분모에 이렇게 분모에 a 더하기 루트 b
하고 나와 있다면 어떻게 유리화해요? 위아래에다가 요거의 짝꿍 A 빼기 루트 B를 위아래로 곱해주면 되겠죠. 반대는요. 여기에 빼기가 나와 있다면 짝꿍 더하기를 위아래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얘를 유리화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의 짝꿍이라 하는 건 루트의 부호를 바꿔서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사실 할 때 루트의 부호 이렇게 얘를 이렇게 루트의 부호만 바꿔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뭐예요? 마일 숫자 똑같죠? 그 다음에 루트 2는 루트 2랑 똑같은데 부호만 달라요. 이게 바로 합차 공식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긴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 그러니까 1제곱 빼기 루트 2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밑에가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다 처리하고 나면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 방법은 꼭 이 루트의 부호만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합차 공식을 이용해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건 분모를 간단히 할 수 있는 합차 공식의 형태를 이용하자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래서 얘를 합차 공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곱해도 가능한 거겠죠? 이것도 합차 공식이니까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분의 요거 하면 그냥 조금 더 눈에 익숙한 분모가 플러스가 되는 형태로 나오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모가 합차 공식이 되는 형태를 이용해 보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의 값을 유리화 해보세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이거의 짝꿍인 합차 공식의 형태를 이용합시다. 이거 차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합을 위아래로 곱해줄 겁니다. 그럼 계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분자는 1 곱하기 얘 하니까 그대로 얘만 남아서 4 빼기 3분의 얘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4 빼기 3 하면 1이니까 1분의 해서 그냥 2 더하기 루트 3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자주 기출되는 문제들을 미리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기출문제 미리 보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2016년 1회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x 더하기 x분의 1은 2입니다.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제곱 더하기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부터 나온 문제입니다. 제곱 더하기요. 제곱 더하기요.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완전 제곱에서부터 그죠? 가운데 있는 항을 제거해서 만들 거예요. 가운데가 뭔데요?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가운데 2배의 앞, 뒤 이게 가운데거든요. 그럼 사실 가운데 향이 2가 되겠네요. 그 가운데 향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결과가 2였어요. 그럼 2제곱 빼기 2 해서 4 빼기 2 하고 요 결과를 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정답은 2번이었던 거죠. 자, 이런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유형으로요.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이니까요. 최근에 2016년에 1회 문제에 출제되었었으니까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2차 공식의 변형, 이 문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누는 방법까지 쭉 연결이 될 건데 우리 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검산하는 식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상황에서 검산 A는 BQ 더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나머지가 R인 거고 그때 내가 B로 나누었다면 나머지는 얘보다 작아야 되죠. 이게 다항식으로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얘가 만약에 1차식이라면 나머지는 그 1차식보다 작아야 돼요. 1차식보다 낮은 거 상수항이라는 거죠. 2차식으로 나눴다면 그거보다 낮은 거 1차식의 형태로 두면 되겠죠. 혹은 상수항이거나. 자, 그래서 콕콕 포인트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차식으로 나누었다. 1차식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상수 C였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 2차식으로 나누었다. 그럼 나머지는 1차식이거나 혹은 상수가 되겠죠. 나머지를 이런 형태로 두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직접 나누어 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잘 안 보이죠? 한번 크게 써볼게요.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요거를 x 더하기 1로 나누어 보세요 하는 직접 나누는 문제입니다. 나눌 때는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맨 앞에 게 되느냐, 이걸 제일 먼저 찾을 겁니다. 곱해서 얘가 되는 거 뭐 있어요? 3x. 그래야 뿌렸을 때 맨 머리 제일 앞에가 얘가 나오죠. 뿌려봐요. 3x제곱 더하기 3x. 두 개 빼주면 맨 앞에 게 제거됩니다. 이렇게 앞에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제거해 나갈 계획이에요. 또 요번엔 x 남고요. 뒤에 5 내려오고요. 이번엔 얘를 맞춰서 제거해 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요 덩어리에 얼마 곱할까요? 1. 그럼 뿌려뒀을 때 x 더하기 1이 나와서 계획대로 빼면 이 부분을 제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4가 남네요. 됐나요? 그래서 주어진 요 식을 x 더하기 1로 나눈다면 몫이 뭐겠습니까? 몫은 얘가 그대로 몫입니다. 3x 플러스 1. 나머지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4였던, 나머지가 상수였던 상황입니다. 즉 검산하는 식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라는 그 식을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은 3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가 4가 된다. 아까 검산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직접 나누기를 해보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4x 세제곱, 3x제곱, 2x 마이너스 1. 이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눈다면 몫과 나머지가 뭐겠습니까? 이 덩어리에다가 뭘 곱해야 맨 앞에가 얘가 나올까요? 4x제곱. 그렇죠? 자, 뿌려봅니다. 4x제곱 플러스 8x제곱. 자, 두 개를 잘 빼주세요. 계획대로. 여기 세제곱이죠? 머리는 제거됐고요. 맨 앞에. 그럼 이 부분은 뺄 거니까 빼면 마이너스 3 빼기 8x제곱. 마이너스 11x제곱이 됩니다. 다음 거 하나 내려올게요. 자, 이번에는 뭘 곱해야 맨 앞에가 얘가 되느냐? 마이너스 11x. 자, 얘를 곱하세요. 쭉쭉. 마이너스 11x제곱 마이너스 22x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거 두 개 빼볼게요. 그럼 역시 앞에 제거되고 이 부분 2에서 마이너스 그럼 뒤에 플러스 되면서 24x가 되겠습니다. 뒤에 하나 내려오고요. 그 다음 뒷부분 이번엔 24를 곱해야 맨 앞에가 24x가 되겠네요. 48 맞죠? 이거 두 개 잘 빼주시면 앞부분 또 제거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8 하면 마이너스 49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결국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항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계산해 주는 거였고요. 자,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몫은 위에 있는 4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가 몫이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49가 나머지입니다. 계획대로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가 나머지였습니다. 자, 선생님 실전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하는 것을 배웠지만 실제로는
직접 나눗셈을 하는 문제보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훨씬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누는 방법은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고요. 뒤에 나올 나머지 정리 부분을 훨씬 더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꼭 기억합시다. 제일 많이 나오는 최다 빈출 문제, 다항식의 계산과 실제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 예상 포인트는요, 곱셈 공식 외워서 하는 거, 그다음 곱셈 공식의 변형, 곱셈 공식의 변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실제로 출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뒤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 두 다항식의 계산을 이런 방법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랬네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동류항. 자, 이 m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먼저 당연히 분배 법칙부터 해야겠죠? 그럼 앞에 이런 식에서 마이너스 분배하면 이렇게 맞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동류항 얘랑 계산합니다. 그럼 m 되고요. 얘랑 동류항 이렇게도 계산해 보면 더하기 5n 하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m의 개수가 a니까 a는 1입니다. n의 개수가 b니까 b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6 하고 이렇게 3번에서 정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번 할까요? 두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때 3a 빼기 b를 구하세요. 3a. 근데 a의 3배. 그럼 3배를 3a니까 3배를 전체에 다 하는 거죠. 자, 분배 법칙 쭉 해서 쓰겠습니다. 3배, 3배, 3배. 그럼 3x 제곱 빼기 6x 빼기 3. 이게 3a죠. 그 다음 b. 아래다 쓸게요. b는 2x 제곱 더하기 1. 자, 요게 3a하고 b인데 그 두 식을 빼라 그랬어요. 빼볼까요? x제곱. 여기는 뺄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6x. 빼세요. 마이너스 3에서 빼기 플러스 1. 마뿔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식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정답은 1번에 있었죠. 3번 갑니다. a 더하기 b가 4고 ab가 2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a제곱 빼기 b제곱을 만들어 보세요 했습니다. 제곱에 플러스네요? 아니, 제곱에 마이너스네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합차 공식에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4라고요. 4. 그러니까 선생님 결국은 4에 a-b만 구하면 된다고요. a-b가 이 문제의 포인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b만 구해봅시다. 얘랑 얘로. a-b 어떻게 구하죠? 더하기를 가지고 빼기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요 두 개의 완전 제곱식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은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에서 완전 제곱끼리의 관계니까 얼마요? 뒤에 4ab를 빼기 만들 거니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더하기 b가 4예요. 그럼 4제곱 빼기 4배에 ab는 2입니다. 16 빼기 8이니까 8이 되겠네요. 그죠? 지금 a-b의 제곱이 8입니다. 앞서 비슷한 걸 해봤었어요. 그죠? 그럼 a 빼기 b는 뿔마 루트 8. 뿔마 루트 8인데 루트. 근데 a, b 중에 누가 큰가요? 여기 있구나. a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빼기 b라는 건 얘가 큰 거, 얘가 작은 거, 큰 빼기 작이니까 플러스의 결과만 나와야겠네요. 즉 플러스 루트 8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루트 8 어디 있습니까? 2루트 2로 바뀌어서 여기 이렇게 1번에 있었습니다.
네, 4번 볼게요. 자, 2016년 아까 1회 기출됐던 문제와 아주 비슷한 거죠. 요 결과를 구하세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세요. 즉 제곱 더하기를 구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면 완전제곱식에서 어떻게? 가운데만 제거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가운데 2배의 앞, 뒤. 그럼 어떻게 돼요? 2죠. 그래서 그것만 제거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요게 3이라고 나왔어요. 3제곱 빼기 2 하니까 9 빼기 2해서 결국 7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이렇게 4번에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